화성 사건에 관한 이런저런 동영상을 보다가 수십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어느 유명 인기 유튜버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유튜버가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춘재는 잡범이라고 하더군요. 관련된 부분을 음성을 좀 변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재는 범죄 심리적으로 보면 잡범입니다. 나이대도 폭이 크고, 그리고 범행에 대한 게, 수사의 방식에 대한 게, 행동 패턴에 대한 게 금품도 있고 가학적 성행위도 있고 성폭행도 있고 그냥 잡범입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1900... 이춘재가 잡범인가요? 이춘재가 잡범 맞나요? 제가 볼 때 이춘재는 범죄 심리학이나 프로파일링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에 아주 부합하는 교과서적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서 저는 이춘재는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무서운 사람이고 만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경찰 가지고 노는 거 보세요. 그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개인적 감정으로 느낄 때 이춘재가 하찮은 잡범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다면 뭐 문제 삼을 것도 없겠지만 범죄 심리학이라는 개념을 인용하면서 범죄 심리학의 기준으로 볼 때 잡범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 빗나간 설명이라고 봅니다. 빗나간 설명이라는 것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 별 준비도 안 하고 방송을 하는 것이고 이춘재에 대해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죠. 얼마나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야 잡범 수준에서 벗어나서 범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죄만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춘재는 우리나라 범죄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치켜세우고 추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미친 사이코패스이고 안 좋은 걸로 1등이라는 것이며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경찰이 사건에 관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잡범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지는 않겠죠. 이 유명 유튜버의 오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침입범죄와 노상범죄를 설명하면서 그걸 시그니처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시그니처라고라. 이춘재는 침입형 범죄가 분명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는 없었으니까 아니겠지. 아니요. 했던 애입니다. 사건 발생 1년 뒤에 침입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즉 잡범입니다. 범행 패턴에 대한 시그니처가 다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두 번째, 윤씨. 침입범죄인지 노상범죄인지는 시그니처가 아니라 범행수법 즉 메모라는 것은 프로파일링에 관한 간단한 자료 한 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일 텐데요. 단순한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전직 경찰이나 전직 프로파일러가 아닌 이상에는 물론 저도 그렇고 다른 유튜버들도 다들 전문성이 떨어지는 동네 프로파일러이지만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6, 70점짜리 방송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준비 없이 방송을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기 유튜버 채널들은 이게 무슨 회사처럼 운영되면서 전문 유튜브 작가들이 써준 대본을 인기 있는 BJ들이 대신 대본을 그냥 읽어주기만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없는 동네 프로파일러라고 해도 연쇄살인범인 이춘재를 분석하면서 환상, 즉 환타지에 대한 설명 없이 분석하는 건 안구 없는 찐빵이고 떡 없는 떡볶이이며 아주 무의미한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설명을 듣느니 차라리 옛날 옛적 귀신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십만 명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영향력 있는 스피커라면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방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국내 범죄 관련 1위라고 볼 수 있는 사건 의뢰 채널은 요즘 화성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 사건 당시 수사 형사들은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는 기쁨보다는 당분간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었는데요. 사건 의뢰 채널에서 화성 사건을 잘 다루지 않는 이유는
사건 당시 수사 형사와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배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려를 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시청자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화성 사건과 관련해서 팩트에 기반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일 전문성 있는 채널에서 많이 다뤄주기를 기대할 텐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사건 의뢰 채널은 요즘 보험 사기라든가 조폭이라든가 정말 잡범들만 다루고 있네요. 반면에 준비를 많이 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제 채널처럼 인기 없는 비인기 채널이지만 야구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해서 방송을 하시고 환상, 트라우마, 트리거 등의 개념을 이용해서 정석적인 프로파일링으로 이춘재에 대해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채널에서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제가 이춘재의 환타지를 중심으로 이춘재의 심리를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춘재의 범죄가 전부 명백하게 확정되기 전에 하는 건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르다는 느낌도 있고요. 요즘은 이것보단 8차 사건과 관련해서 이춘재가 진짜 한 것인지 윤모 씨는 억울한 피해자였을지에 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영상부터 올려보고 나중에 이춘재의 무서운 심리에 관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차 사건과 관련해서 잠깐만 제 생각을 소개한다면 윤모 씨가 범인일지에 관해서 윤모 씨가 최근에 여러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의 워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았고 그 결과 윤모 씨가 억울한 피해자였으며 8차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의 무지와 무능을 드러낸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75% 이상일 거라는 것이 지금의 제 생각이고요. 이춘재가 8차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은 약 55%, 이춘재도 윤모 씨도 아닌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45% 정도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영상도 노란 딱지 붙겠죠? 화성 사건과 관련된 영상에는 다 노란 딱지 붙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 오래된 관심사이기도 하고 몇 분 안 되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올려보겠습니다.